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연철 김종걸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필수 교육 수업 파트에서 Musculoskeletal Pain with Fever를 주제로 Differential Diagnosis를 중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을 동반한 근골격계 통증은 여러 클리니컬 세팅에서 흔한 조호소 증상입니다. 다양한 감별 진단이 있고, 그중에는 응급한 질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급한 질환에 중에 의심하고 빠른 시기 내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각 클리니컬 세팅에 기반해 질환을 분류해 보았는데 먼저 컨설트 베이스드 환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아의 컨설트 베이스드 페이션트는 NICU 내지는 소아과의 영유아에 속하는 병동 환자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통증 표현이 불명확하고 랩이 비특징적이고 검사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질환군들을 감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세틱 아스라이티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소아의 화농성 관절염은 골수염의 관절 전파나 전신 감염의 혈행 전파로 발생이 가능하고 증상이 모호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중한 후유증이 발생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2개월에서 16개월 전 이제 골단의 고라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트랜스파이지얼 베슬을 통해서 OM이 관절 내로 전파가 가능해서 성인의 기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에 있어 셀 카운트는 WBC5만 폴리 90% 이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면역 저하의 경우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소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세균이 동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I와 같은 영상 검사와 병력 청취를 종합해서 최종 확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측 솔관절 통증으로 왔습니다만 엑스레이상 우측 니 조인트의 스웰링이 관찰되었고 소노에서는 에코제닉한 메스-like 리전이 수프라파탈라 벌사 주변으로 보였으며 MRI상 니 조인트 내에 femoral epiphyse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앱세스가 보여서 OM이 동반된 acute septic arthritis로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소아의 septic arthritis 같은 경우 septic 힙에 있어 스와스 앱세스, transient synovitis 같은 감별 진단과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같은 힙 페인을 호소하지만 영상과 같이 힙 조인트가 아닌 소아스 머슬 내 농양으로 치료를 달리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감별 질환인 트랜지언트 시노바이티스는 자연 호전되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로 알려져 있지만 septic 힙으로 septic 힙을 이로 오진 시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중환 질환인 septic 아스라이티스에 준해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아 septic 아스라이티스는 서지컬 컨디션이고 특히 고관절, 경관절은 응급적 수술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수술 후에는 IVRT를 유지하게 되고 수술한 관절에 대해 이모빌라이제이션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고관절 같은 경우 6개월 미만은 파블릭 하니스, 2세 미만의 큰 소아는 힙스파이커 캐스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세틱 힙이 응급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관절 내 감염이 발생하면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과 톡신이 관절면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세프틱 스롬보시스가 에피피지아 에트리를 막아서 AVN 같은 효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앱세스가 캡슐 내에 차면서 인트라캡슐라 프레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방치할 때 힙 조인트의 서블록세이션 또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힙 조인트의 디스로케이션, 장기적으로는 LLD 그리고 early OA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수술을 통한 염증 조절 그리고 조인트 디컴프레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초기에 진단을 놓쳤습니다만 2주 만에 에피피지스의 골파괴가 진행되는 것이 엑스레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하는 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아의 세틱 힙은 응급에 준해 진단 및 처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잠깐만요. 부연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그 전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아이들의 septic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로케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VN이 생기고 헤드가 파괴되고 뭐 이게 뭐 인펙션일 수도 있고 인펙션 때문에 생기는 AVN일 수도 있고 그래서 헤드가 에피피시스가 파괴되면서 지금 서블럭세이션이 되고 있죠.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져요. 그게 이제 아이 고관절은 어른보다 훨씬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펙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septic 힙에 의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IND 하고 나서 파브리카니스를 한다든지 힙 스파이크 캐스트를 한다든지 힙을 리덕션한 상태를 유지해서 힐링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이거 뭐 septic 힙잘 생기지도 않지만 배농하고 나서 무슨 뭐 저런 걸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좀 누워 있으면 회복이 되죠. 오케이, 다음. 네, 이어서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군입니다. 이 군에서는 이제 나이가 영유아기 이상의 커뮤니티 베이스의 환자들이 있고, 감별 진단으로는 이제 급성, 악업성 골수염, BCG 골수염, 그리고 ALL, JIL 같은 시스테믹 디지즈들이 있습니다. 우선 골수염을 살펴보면 어큐트 OM 같은 경우 면역 저하로 인해서 주로 SRS가 원인균이 되는 질환으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트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혈류가 느린 메타피시스에서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식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뼈의 뉴트리언트 아트리의 터미널 아트리올이 터미넌트 베듈에 연결되는 부위가 이제 메타피시스에 있는데, 180도 꺾여서 주행하는 양상으로 이 부위에 터뷸런트 서큘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제균의 포식작용이 약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MRI에서는 이제 주변 본에 비해 에데마처럼 메타피시스의 시그널 체인지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고, 앱세스가 있다면 배농술을 시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septic arthritis와 달리 이제 IV 안티가 first line 트리트먼트로 권고되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어큐트 OM입니다. 급성기를 지나서 포컬 리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볼 종양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별을 위해서 수술적 치료 그리고 바이옵시를 통한 확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디 앱세스의 케이스인데, TBR 메타피시스에 앱세스 리전이 보이게 되며 엑스레이 그리고 MRI상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BCG 골수염입니다. 이 질환은 명칭 그대로 BCG 접종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의 일종으로, 접종 시기가 보통 생후 4주 내이기 때문에 악읍성 골수염 양상으로 생후 6주 이내의 환자들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접종을 델토이드 머슬 쪽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프록시마 휴메랄 메타피시스의 서브아큐트 OM 양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TB PCR 양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기 환자들 중에 PCR 양성인 경우에는 항상 이 진단을 염두에 두고 의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히 다룰 거는 소아의 이제 흔한 악성 종양 중 하나인 이제 ALL입니다. ALL은 이제 가장 흔한 소아의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 소아과 질환이지만 골격계 증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비대칭적이고 다발성인 관절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영상학적 특징적으로는 엑소이산 메타피지얼 밴드 그리고 스테레올라이틱 리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롱본 전장에 걸친 불규칙한 병변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다발성의 분익 시그널 헤테로제닉 리전이 보일 시에는 ALL을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간략하게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급성기보다는 만성적인 질환군들의 환자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는 전신적인 질환에 좀 더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만성 염증성 질환인 JIA거나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CRMO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통증 호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크로닉 인펙션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감별 진단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추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열을 동반한 머스큘러스켈레탈 페인은 소아 환자들의 나이와 클리니컬 세팅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 그중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septic 힙은 그 특징을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어떠한 감별점이 있는지 알고 특징에 따라서 맞게 치료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조금 헷갈린 거가 있을 텐데, 의심할 때는 MRI 소견 이런 건 없으니까 의심할 때는 환자를 먼저 보고 열이 나고 본펜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잘 밝혀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겠죠. 하여간에 여기서 좀 그레이브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septic 조인트라든지 또는 류케미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아닌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이나 외래에서나.